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지혜, 온고지신입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영웅과 위인이 등장하지만 신하의 자리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은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그려낸 가장 이상적인 재상, 주공단과 그가 세운 나라, 노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 위대한 유산은 어떻게 계승되고 또 어떻게 쇠락하는가라는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황제의 기록인 본기, 제후들의 역사인 세가 등을 통해 시대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위대한 역사서죠. 그 중에서도 제후들의 흥망성쇠를 다룬 세가편의 백미로 꼽히는 것이 바로 노주공세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나라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성인 군자였던 시조주공의 빛나는 업적과 그 후손들이 다스린 노나라가 결국 쇠락해가는 비극적 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덕의 화신, 주공단입니다. 그는 주나라를 세운 문왕의 아들이자 초대 군주 무왕의 동생이며 2대 군주 성왕의 숙부였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을 넘어 그는 훗날 공자가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할 만큼 위대한 인격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주공은 형인 무왕이 왕위에 오르자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보필했습니다. 은나라 폭군주왕을 치는 결정적인 전쟁이었던 목야대전에서는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경문, 목서를 찍고 수도를 함락한 후에는 직접 도끼를 들고 무왕을 호위하는 등 주나라 건국의 모든 과정에 그의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강태공, 소공석과 더불어 주나라 창업의 3대 공신으로 꼽히게 됩니다. 그러나 건국의 기쁨도 잠시, 무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면서 주나라는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자 주공은 조카를 대신해 정무를 총괄하는 섭정의 길을 택합니다. 이는 왕위를 탐하는 행위가 아니었으나 그의 형제인 관숙과 채숙은 주공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삼감의 난입니다. 어린 조카를 두고 막강한 권력을 쥔 상황. 우리 역사 속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던 것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주공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모든 오해와 모함을 감수하며 반란을 진압했고 훗날 성왕이 성장하자 미련 없이 모든 권력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택이 바로 그를 충의 상징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주공의 충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금등지사입니다. 과거 무왕이 병으로 위독했을 때 주공은 남몰래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왕의 목숨을 거두시려거든 저의 목숨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그는 이 간절한 기도문을 쇠로 만든 상자, 즉 금등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반란의 오해 속에서 고통받던 어느 날 어린 성왕이 우연히 이 금등을 발견합니다. 상자 속에서 숙부의 진심을 확인한 성왕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오해를 풀고 그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금등지사는 숨겨진 진실을 담은 결정적 증거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공은 단순히 충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국가의 시스템을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관직 체계를 정리한 주관, 백성을 위한 정책 지침서인 입정 등을 만들어 국가 통치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그토록 되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상적인 정치제도, 주례의 핵심입니다. 모든 과업을 마친 그는 성왕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죽는 순간까지도 수도에 나를 묻어 왕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달라는 유언을 남길 만큼 순수한 충심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주공 개인을 넘어 그가 세운 나라 노나라로 옮겨갑니다. 주공은 공로를 인정받아 곡부 땅을 봉토로 받았지만 어린 성왕을 보필하기 위해 직접 부임하는 대신 아들 백금을 보내이다. 이 숭고한 희생은 역설적이게도 노나라의 미래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창업 군주가 직접 부임한 제나라와 대리인이 다스린 노나라의 차이는 곧바로 드러납니다. 제나라의 강태공은 현지 풍속에 맞춰 제도를 간소화하여
5개월 만에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반면 노나라의 백금은 주나라 예법을 그대로 적용하느라 3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이 보고를 들은 주공은 탄식하며 미래를 예견합니다. 훗날 노나라는 제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정치가 평이하고 백성에게 가까워야 민심을 얻는 법이다. 시조 스스로가 자신의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주공의 유산 덕분에 노나라는 예의나라로 명성이 높았고 공자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를 배출하는 문화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강렬했던 만큼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사만이라 불리는 새 귀족 가문이 군주의 권력을 빼앗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를 가장 중시했던 나라에서 태어난 공자는 정작 그 예를 파괴하는 세력과 싸우다 실패하고 천하를 떠돌게 됩니다. 내부 분열로 쇠약해진 노나라는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며 약소국으로 전락했고 결국 기원전 256년 초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노나라가 남긴 문화적 유산만큼은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중국 산둥성을 대표하는 차량 번호판의 약칭이 당시 패자였던 제가 아니라 노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노나라의 문화적 힘을 보여줍니다. 이 장대한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지혜의 결정체, 바로 고사성어들이 탄생했습니다. 노주공세가는 그야말로 고사성어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주공은 노나라로 떠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나는 왕의 동생이자 숙부로서 지위가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나는 한 번 식사에 3번 음식을 뱉어내고 한 번 목욕에 3번 머리를 움켜쥐며 현명한 선비를 맞이했다. 그러고도 인재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토포학발. 이는 리더가 인재를 얻기 위해 얼마나 절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식사나 목욕 중이라도 인재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것을 멈추고 달려나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공이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평이근미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정치는 평이하고 쉬워서 백성에게 가까워야 한다는 뜻이죠. 주공이 세운 이상적인 예법을 그대로 옮기려 했던 노나라와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통치했던 제 나라의 운명을 가름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이상이라도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통렬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주공의 충심을 증명했던 금등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숨겨진 진실을 담은 결정적 문서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영조가 비극적으로 죽은 사도세자에 대한 회한을 담아 남겼다는 비밀 문서가 바로 금등지사로 불렸습니다. 이는 아들 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정적을 공격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었죠. 주나라의 고사가 1000년의 세월을 건너 조선의 역사 한복판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사마천의 노주공세가는 결국 2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개인, 주공단의 덕성에 대한 찬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 위대한 유산이 계승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주공은 토포학발과 금등지사를 통해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노나라는 평이근민의 지혜를 잃고 논해불창, 즉 끝내 번창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결국 역사는 위대한 개인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 후대의 책임감과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결합될 때 비로소 한 국가의 유산은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깊은 교훈. 이것이야말로 노주공세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온고지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